연준의 파월 의장이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며 새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내 생산 확대를 원치 않는다는 발언에 애플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월마트가 관세를 감안해 이르면 이달 말 가격 인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뉴욕 증시 혼조 마감한 가운데 S&P 500 지수가 소폭 오르며 나흘째 상승했습니다. 미중 관세 인하,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의 효과로 투심이 살아나는 분위기인데요. 거기에 국채금리도 하락하며 순풍을 불어넣었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한 이유, 4월 도매 물가가 깜짝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전월 대비 0.5% 내리며 5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그렸죠.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2018년에도 트럼프의 세탁기 관세가 부과된 이후 실제 소비자 가격이 오르기까지 3달가량 걸린 바 있기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물가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듯 물가가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았음에도 미국인들의 소비는 뚜렷하게 둔화됐는데요. 4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오르는 데 그친 겁니다. 이는 3월의 1.7% 증가와 확연히 대비되는 수치죠. 관세 시행에 앞서 소비자들이 서둘러 구매를 늘렸다가 다시 급격히 줄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비 의존도가 매우 높은 미국 경제에는 불리한 소식이죠. 관세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는 여전한 겁니다. 한편 내일인 16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금요일 만기되는 옵션 계약의 총액은 약 3조 4천억 달러. 그 가운데서도 강세에 베팅하는 콜옵션의 비중이 최근 몇 주간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통 투자자들의 콜옵션 매수가 많아지면 옵션 딜러들은 이에 해지하기 위해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하게 됩니다. 최근 증시가 상승한 이유로도 꼽히는데요. 따라서 내일 해당 포지션들이 만기와 함께 사라지면 최근의 증시 랠리도 멈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 간밤 마지막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를 찾았습니다. 약 280조 원 규모의 상업 거래 합의를 이뤄냈는데요. 핵심 대목은 AI. UAE는 반도체 수출 규제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연간 50만 개까지 수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국이 AI 관련 대규모 투자를 얻어낸 대가로 UAE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를 얻게 된 셈이죠. 전일까지 3일 연속 급등한 엔비디아, 간밤에는 0.4% 내리며 쉬어갔습니다. 이틀 전 CPI에 이어 간밤 PPI도 예상을 밑돌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월마트가 실적 발표와 함께 관세 영향에 따른 가격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이죠. 물론 대중 관세율이 145%에서 30%로 내려온 점은 긍정적이지만 사실 30%도 대부분의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가장 많이 판매되는 품목 중 하나인 바나나 가격은 이미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용하는 국민 할인마트인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관세 여파는 지금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의 인도 생산 확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미국 안에서 생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실제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높은 인건비로 인해 아이폰의 최종 소비자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 공적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관련 사기 의혹으로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에 11% 폭락했습니다. 메타가 차세대 대형 언어 모델인 베헤모스 AI의 출시를 연기한다는 소식에 2.4% 내렸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가 핀두어두어 등 경쟁사들과의 경쟁 심화, 또 관세로 인한 소비심리 냉각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뒤 7%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번 주 지수 편입 호재에 급등했던 코인베이스는 해킹 공격에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다 이용자 집계를 과장한 혐의로 SEC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중 악재에 7%대 급락했습니다.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반도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기대를 소폭 밑돈 미출과 아쉬운 현분기 매출 전망을 제시한 뒤 애프터마켓에서 5% 이상 급락합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장기 실질금리가 과거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간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망이라기보다 연준의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는데요. 파월 의장, 최근 경제 환경이 저물가와 초저금리가 공존했던 2020년 수준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공급망 쇼크, 급격한 수요 증가가 물가를 밀어올렸고 앞으로는 이러한 충격이 더 빈번하고 지속적이며 큰 변동성을 내재한 채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일정 기간 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면 일시적으로 2%를 초과해도 용인하는 기존의 보상형 전략을 수정할 걸로 보이는데요. 핵심 틀은 유지하되 다양한 경제 충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 중인 듯합니다. 새 정책 프레임워크는 오는 8월에서 9월쯤 윤곽이 드러날 텐데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요한 것은 단기 금리 결정 때문이라기보다 앞으로 연준의 중장기 정책 기조 전환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구조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금리 인하의 단순 지연이 아니라 고금리 상황이 유지되는 쪽이라면 시장은 기업 수익성의 압박에 흔들릴 수 있고 채권 시장은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채권 가격 하락으로 달러화는 금리 차에 따라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의 큰손들은 1분기 어떤 주식을 사고 또 팔았을까요? 운용자산 1억 달러 이상 기관 투자자들이 분기마다 보유 주식 포지션을 공개하는 문서 13F 보고서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13F 보고서는 이른바 시장의 큰손들이 어떤 종목이나 섹터를 사고 파는지 투자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요. 어떤 산업에 자금이 몰리는지 트렌드와 섹터 이동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은퇴를 선언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새로 편입된 종목은 없었고 비중 조절만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1분기 대형 은행주 비중을 축소한 게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1분기 내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많았고 워런 버핏도 주총에서 관세가 경기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강하게 언급했었죠. 은행주는 경기 둔화 시기 수익성 악화 우려를 강하게 받는 섹터 중 하나입니다. 버크셔는 시티그룹 지분을 청산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캐피털원 지분을 축소했습니다. 지분이 크게 늘어난 종목은 주류 등을 유통하는 경기 소비재 섹터의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로 114% 이상 비중을 늘렸고요. 산업재 섹터에 속하는 풀코퍼레이션 145%, 민간 방산용 부품주 하이코 11%, 도미노 피자, 시리우스 XM, 베리사인, 옥시덴탈 등의 지분이 늘었습니다. 회사 전체 포트폴리오의 25%를 차지하는 애플 지분에는 변동이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안정성과 현금 흐름이 강한 소비재나 산업재, 일부 독점적 지위를 보유한 기업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반면 브리지워터 창립자 레이 달리오는 최대 보유 자산인 SPDR S&P 500 ETF 지분을 대폭 축소해 포트폴리오 비중이 22.1%에서 8.7%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와 함께 엔비디아, 메타, 알파벳까지 각각 18.7%, 31.5%, 16%의 지분을 줄였죠. 이는 기술주 비중이 높은 스파이 지분 정리와도 결을 같이 하는데 대신 똑같이 S&P 500을 추종하지만 장기 투자에 더 적합한 아이쉐어즈 코어 S&P 500 ETF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달리오의 포트폴리오에서 줄어든 기술주 비중은 중국 기술주, 그리고 금으로 채워졌는데요. 특히 알리바바 지분을 3,360% 이상 늘렸습니다. 지난해 4분기 2,160만 달러였던 지분이 올 1분기 말 7억 2,700만 달러로 커졌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의 투자 펀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지분은 매각했지만 엔비디아, 아마존 비중을 늘렸고요. 스페이스X 경쟁사 AST 스페이스 모빌의 지분도 확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됨에 따라 WTI 원유 선물이 2.4% 내린 61.6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4월 소매 판매와 생산자 물가를 반영하며 달러 인덱스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0.29% 내린 100.8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이 핵심 지지선인 3,130달러 선에서 기술적 매수세 유입에 따라 0.5% 오른 3,243.9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